따로 있어요. 내가 고3 수업 때 이제 니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잖아. 그래서 내가 비록 문제를 풀어왔지만 풀어오고도 내가 항상 여기서 다시 푼다고 그랬잖아. 새로운 방식으로 뭐가 좀 보이면. 근데 녹화를 하면 중간에 내가 삽질을 할까봐 그걸 주저주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녹화를 안 하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되게 꺼려집니다 이게. 왜냐면 편집은 존나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편집 같은 것까지 난 못하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3 수업은 녹화 안 하고 좀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을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까봐 좀 별로다. 이거 뭐지? 왜 PDF가 나랑 다를까? 뭔가 몹시 그러네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냈어요. C21부터 시작하죠. 얘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게끔 포장이 돼 있어요. 이걸 얼핏 보면 이게 지수함수가 2차식 만든 건가? 이렇게 보이지만 2차식 합성한 건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평행이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 달려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메인은 누구야? 얘지. 4분의 1 x제곱이 메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사실 이 정보든 그냥 평행이동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그럼 이 x제곱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4분의 x제곱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이 두 개를 3을 기준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인지 아닌지 봐야지. 3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위에다 3 넣으면 8이고 아래에다 3 넣으면 얼마야? 8이네. 연속이잖아.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거 보고 쫄면 안 돼. 그럴 필요가 1도 없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일단 이 x제곱이 8까지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약간 과장해서 그릴게. 이렇게 해서 뭐 3,8까지 왔다고 해요. 연속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x제곱 이용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점근의 위치를 알려면 이거의 값을 표시해야 돼. a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 주고 있는 거예요. y좌표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본다고 해보면 만약에 정근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23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8인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쪽으로 대칭 구조.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x축을 이 점근으로 가는 이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몇 개 나오죠? 15개 나오잖아요. y좌표가 정수인 점 15개 나오잖아. 15개보다 많잖아. 밑으로 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점근선이 이런 데 있군 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누구겠냐면 y는 8-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일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이해되시죠? 아까 이 위에 몇 개 있다고요? 15개 있다고 그랬죠?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0도 정수니까 16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아래에서 몇 개 있어야 돼요? 7개 있어야 되잖아. 0 제외하면 7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 값 자체가 마8보다는 크거나 같고, 점근이라서 얘가 마8이 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7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 그래 아래에서 7개 생기고 0일 때까지 8개 해가지고 15개 플러스해서 23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나? 나오네. 굳이 안 풀어봐도 보이죠?
아니 정 안 되면 객관에서 보고 보기 하나씩 넣어봐라. 씨. 넣어보는 게 빠르잖아. 이거 풀고 있어.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넣어보는 놈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넣어보는 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여기다 넣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출제자가. 그죠? 예. 이런 잔재주 같은 것도 다 배우세요. 다 배우세요. 실제 수능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두고 그 이전의 문제를 맞추는 건데 앉아요. 맞추고 난 이후의 상황이 내가 최소한의 체력만 소모했어야 돼요. 쓸데없는 연산 많이 하고 지친 상태면 안 돼. 지친 상태면 절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수 없어.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이 원래 그렇다고. 진짜 수능은 고득점을 하려면 니네가 쉬운 문제로 생각하는 그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에 사용되는 자원 자체를 줄이려고 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존나 풀다 보면 수능을 잘 보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어려운 문제를 졸라 풀어서 그냥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풀어도 지치지 않겠죠. 나는 수학의 왕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동일한 실력이라고 해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걸 체득하고 있으면 무조건 더 높은 점수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실력이어도 어떻게 시험에 응시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제 생각에는 최소 4점에서 최대 12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 폭은 더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답을 맞출 것인가에 뭘 플러스 하시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답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거기는 실제 문제 풀 때는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답을 내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겠어요. 답 나왔다 이러고 땡 하지 말고 답은 나왔지만 이 풀이를 내가 과연 시험장에 썼을 때 100분 안에 그 30문제를 클리어가 가능한가? 얘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한 20분 써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느낌인데 별거 아니죠. 그죠? 그냥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자세히 몇 면을 들여다보면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몹시 단순하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춤추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내가 뭐밖에 없다고 했어. 점근밖에 없다고 했지. 결국 얘도 뭘 묻고 있어요. 점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아, 지수함수 가지고 문제 만들어 점근 물어보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야죠. 그죠? 네. 51번 보겠습니다. 51번은 문제가 그래도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나영치고. 네. 그래프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저희가 좀 그려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예쁠수록 좋아요. 적당히 예쁘게 그리시면 돼요. 또 선생님이 그림이 예쁠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그래프 인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예쁘게 그릴게. 마음에 안 든대. 그냥 하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도 할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됐니? 그러면 이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여기가 1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랬을 때 교점이 생기잖아요. 여기 하나를 x1, y1 여기를 x2, y2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얘들에 관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기억니은지 그냥 안 봐도 일단 얘들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때 내가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실제로 연습해서 풀 수 없잖아요. 구할 수 없는 좌표에 대해서 뭔가를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 했냐면 정점을 활용한다 라고 했어요. 정점. 이미 정해져 있는 점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보기 전에
나는 니네가 뭘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기 y는 1이라는 정점이 있잖아.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그럼 이 y는 1이라는 정점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여기도 뭔가가 나오고 사실 뭐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겠니? 맞잖아. 예. 여기도 뭔가가 나오겠죠? 루트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괜히 주황색 했나? 잘 안 보이나? 나쁘지 않죠? 나쁘다고? 나쁘지 않죠? 그죠? 예. 그 다음에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잖아. 그럼 2분의 1의 위치가 x2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에 있냐. 선생님 제가 딱 보니까 요만큼 1인데 센터 딱 끊으면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림은 내가 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잖아. 그럼 뭘 해보면 되냐면 2분의 1 집어넣어 봐야겠지. 함수에다가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3.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루트 2. 루트 2랑 2분의 3 비교하면 2분의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2분의 1 위치는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 2분의 1, 2분의 3이고 이 점이 2분의 1, 루트 2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기억이 참이다 라는 사실 일단 확인을 합니다. 됐죠? 예. 두 번째,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같냐면 x2-x1 분의 y2-y1이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1이라는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 이 정도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항상 정점 이용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1이라는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점을 제가 분명히 줬을 거야. 이 점과 이 점이네요. 2분의 3, 2분의 3이죠. 보여 안 보여?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이 점들 유심히 보는 거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너의 기울기가 1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은 문제를 푸는 걸 도와주려고 만든 보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2분의 1과 굳이 비교를 시켰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은 되게 중요한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누굴 이겨야 기억이 1 나오지? 아, 마이너스 1,0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마음은 급하다고 막 무작정 마음 생각에 한번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기울기가 1이구나. 근데 x2하고 x1을 이으면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1보다 작은 기울기죠. 양의 기울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신은 1보다 작군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자, 이제 y1, y2가 문제인데 얘가 누구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얘랑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관련 있어 보이잖아. 루트 2분의 1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x1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맞죠? x2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죠. 맞지? 선생님 문제에서 묻는 건 y1, y2인데 왜 x1, x2를 추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y1, y2는 2의 x1 더하기 x2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x1 더하기 x2의 범위를 구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네요. 그럼 2의 x1 더하기 x2의 범위는요? 어디서 어디까지? 루트 2분의 1에서 1까지네요. 참이군. 그래서 모두가 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차피 x1, x2, y1, y2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값이라니까? 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점들에 관한 정보, 이미 확실한 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추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그 정점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정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세요. 잘 훈련돼 있어야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오잖아. 잘 훈련돼 있어야 본인이 시험장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맞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 설명할 수 딱 하나야. 그냥 정점을 최대한 활용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제가 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점을 내가 이용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한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예. 정점을 최대한 이용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 A, 1보다 큰 상수 A고요. K에 대해서 사실 두 개의 곡선은 합동이죠. 왜냐면 밑이 같으니까 합동입니다. 나머지 평행이동밖에 상관이 없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고 PR하고 QR이 둘 다 5다. 이등변도 있긴 있는데 이게 굳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기울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 선이 X축의 평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될 수 없을 거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기울기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의 길이를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2M이어야 되죠. 됐죠? 근데 여기가 5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는 5-M이네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피타를 돌리면 M의 값을 얻을 수 있겠죠. 25는 5-M의 제곱 더하기 4M의 제곱입니다. 쓱 보니까 M2네요. 지가 뭐 해봐야 3, 4, 5겠지 뭐 3, 4, 5일 거라고 추측해서 M2인가? 이렇게 하는 거야. 2차 방식 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M2네. 그러면 M2 2라는 건 여기가 실제 2라는 거고 여긴 실제 4라는 거고 여긴 실제 3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니네 고1 때부터 얘기했지. 너네는 고3 때까지 나한테 기울기 사용법을 배울 거라고. 내 말 정답인 것 같죠? 예. 기울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중2 때부터 배운 기울기가 아직도 그렇게 깊이가 없다 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 물어보는 건 뭐냐? A도 맞추고 K도 맞춰라 이런 얘기니까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 P의 좌표 P의 좌표만 알아도 A도 맞추고 Q도 뭐 얘도 맞출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P의 좌표랑 Q의 좌표가 X좌표는 2차이고 Y좌표는 4차이다. 이런 것도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뭐 잡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뭘로 시작을 했냐면 아래 X좌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만 잡으면 PQR의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R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R과 Q의 Y좌표가 동일하죠. 여기에 소리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4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게 지금 R의 Y좌표죠. Q의 Y좌표는 뭐냐면
a의 알파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물론 q는 교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직선을 쓸 수도 있지만 직선은 어차피 k를 모르니까 크게 의미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 볼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할까? 얘를 우변으로 보내면 a의 알파 더하기 2제곱으로 묶을 수 있거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 이게 우변이 돼. 좌변은 4분의 6이니까 4분의 13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사용할 수 있어. P와 R이든 P와 Q든 Y좌표의 차는 얼마다? 4다라는 걸 사용할 수 있지. 그러면 P의 Y좌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곱하기 P 알파 더하기 1 P의 X좌표가 알파가 아니잖아요. 알파 더하기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더하기 1이요? 네,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게 P의 Y좌표입니다. P의 Y좌표에서 R의 Y좌표를 빼면 그게 4가 나와야 되죠? R의 Y좌표는 위에다 이미 썼었잖아요? 여기 있는 게 R의 Y좌표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3은 4다. 이게 나오죠? 얘를 정리하시면 A의 알파 더하기 4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아니 A 알파 더하기 4 계산 맞게 한 거 맞나? 2분의 9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있죠? 예. 이것도 중요한 식이 되겠네. 맞죠? 4분의 9예요? 아 그렇네요. 4분의 9 저게 두 개니까 됐죠?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죠? 두 개 연립하면 A의 알파 더하기 A의 제곱 나눠버리면 되겠네. 나눠버리면 A의 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제곱이 4분의 13 곱하기 9분의 4 9분의 13이 되는 것 같아요. 맞니? 그쵸? 예. 이걸 풀면 A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뭐가 반대로 써진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써볼게. 나눌 때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13 곱하기 9분의 4 9분의 13 그래서 A가 2분의 3이라고 죄송해요. 제가 반대로 중간에 반대로 썼어요. 그죠? 예. 그럼 맞죠? 4분의 9분의 4분의 13이니까 맞잖아요. 예. 2분의 3이고 알파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여기든 여기든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밑에 가서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알 수 있는데 점 P의 좌표는 R의 X좌표 알파가 2분의 3이었고 아니지 마이너스 2였고 3 더하면 1입니다. 그죠? Y좌표는 P의 Y좌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3이네요. 그래서 이 점을 얘가 지나가야 되니까 K를 구할 수 있죠. 네. K는 4분의 21이다. 그래서 A와 K 합은 4분의 27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 문제죠. 최근 문제들이 이렇게 계산을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이걸 굳이 계산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문제를 많이 냈어요. 최근에. 뭐 앞으로도 이렇게 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튼 최근에 이렇게 많이 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산 못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 단계에서 이미 풀었다고 봐야 돼요. 맞잖아. 이 단계에서 이미 풀었다고 봐야 돼. 이 이후에는 그냥 뭐냐면
연립방정식 다루는 역량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뭐 지수함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a의 좌측과 a의 우측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일 때 a 더하기 이런 거는 좀 맞추려고 했어야지. 맞춘 놈 손 들어봐. 맞춘 사람 손. 잘했어요. 네. 이런 new 문제는 꼭 맞추려고 해야 돼. 너네 자연수를 풀 때 2024 써인 거는 꼭 맞추려고 해야 돼. 왜냐면 작년 우리 풀 때 없던 문제잖아. 새로 생긴 문제란 말이야. 물론 본인이 고3 걸 다운받아 풀어봤다면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의 목표가 뭐라고? 처음 보는 문제 맞히기. 이게 목표라고. 이걸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이러면서 얘랑 이 문제에 이미 친한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얘는 나한테 새로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맞추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문제 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돌고 돌았는데 얘가 수능 3등급이야. 그런 애들 진짜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걸 풀고 싶은데 얘가 이미 다 풀 줄 알아. 원래 있는 문제는 다 풀 줄 안다니까? 그럼 새로운 문제를 풀 줄 몰라. 그럼 걔한테 새로운 문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문제 뭐밖에 없겠어요? 사설 엔제밖에 없어요. 그럼 사설 엔제는 또 걔가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해내기엔 너무 고난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기억이 전혀 안 나. 한두 번밖에 안 봐가지고 그럼 어떻게든 이걸 내 힘으로 맞춰보려고 해야 돼. 컨디션 최대한 좋을 때 나중에 다시 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어서라도 본인이 맞춰내려고 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문제가 평가원과 교육청의 기출문제잖아요. 많은 돈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해설 강의 찾거나 해설 참조해서 이렇게 되는 거군. 이따위로 오답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 수준의 새로운 문제를 찾긴 너무 힘들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아껴가면서 풀어야 된다. 알겠죠? 문제를 좀 아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보면 연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지 어쩐지 알 수 없어. 아까하고 비슷하죠? 근데 둘 다 베이스를 하나는 2고 하나는 2분의 1이니까 사실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모양은 똑같은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맞아요? 들 입자일 수도 있고 사람 인자일 수도 있고 이렇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요런 느낌이구나 그래프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y는 b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x는 a를 그어놓죠. 제가 지금 그어놓은 거는 x는 a하고 y는 b예요. y는 b 좀만 밑으로 내릴게요. 이건 결론을 알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결론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래프가 약간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얘가 a, 어디를 지나니까 a, 어디를 지나니까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b를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그래프는 이렇게 확실하고요. 예. 여기가 a, 2에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다. 이렇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 아직 그리면 안 돼. 왜냐면 오른쪽은 뭘 이용해서 그리는 거냐면 밑에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그리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박스의 내용을 보면 b보다 크고 b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잖아. b보다 크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b보다 크고 k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는 한 개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미 이 시점에서 나는 답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의심이 되냐면
저거의 점근선은 뭐예요? 3B죠. 여기가 3B인가 보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있나 보다. 아니 그래야 계속 그것도 하나밖에 안 만날 거 아니야. 여기서 조차 하나밖에 안 만나고 또 하나밖에 안 만나고. 아니, 너무 매끄러운 결론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근이 이거보다 내려와 있으면 두 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냐고. 제 말 이해 못해요? 이해하시죠? 대충 이런 구조인 거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진짜 이런 구조라면 얘가 뭐란 얘기야? 3B란 얘기고, 그렇다면 2의 A 더하기 3제곱이 2B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실수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다. K의 최대값 4B 더하기 8인데 이 K가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4B 더하기 8이란 얘기군. 이라고 또 강력하게 의심이 되죠. 선생님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빨리 풀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뭐라도 하나 꼭 그려내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걔 가지고 답 내는데 문제 없다. 그럼 그게 보통 답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그렇구나. 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었냐면 a, 2의 5-a제곱 더하기 3b였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4b 더하기 8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의 5-a제곱은 b 더하기 8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이제 얘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니네 뭐 할래 이거? 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2의 a제곱 사라지니까. 그러면 2의 8제곱은 2b 곱하기 b 더하기 8이다 라는 사실을 얻죠. 그럼 b는 2의 거듭제곱 시리즈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묶여야 되니까 b가 8일 것 같은데? 존나 잘 찍죠? 개 잘 찍었네. 맞잖아. 그럼 딱 이 8개 나오죠. 예. 그럼 a는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9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설지에 본 애들이 수학을 잘 못 푸는 이유 해설지에 보면 막 첫 번째 뭐가 뭐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막 이질하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해설을 하는 놈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문제를 맞추고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말고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뭐라도 하나 그려. 알겠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은. 다른 게 있다고 해도 a 더하기 b가 일정하다고 다른 그림이 나와도 그 경우도 a 더하기 b가 같으니까 되는 거지. 그림 뭐 그걸 만족하는 게 여러 개 있고 그때마다 a 더하기 b가 다르면 그건 문제 오류인데 그 우리가 검증한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답만 맞추면 된다고. 철저하게 빠른 속도로 답만 내고 다음 문제로 가라고. 그래야 고득점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를 연습할 때부터 계속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안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어쩌지 이러면서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지 말고 본인 생각에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함수 하나라도 그려서 걔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봐요. 그럼 뭐가 안 되면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조금 수정하면 얘는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지. 진짜로 해석이 나온 것처럼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다 오류 검증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이렇게 아무도 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고득점 하는 학생일수록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 야, 니네 수원이 더 재미없지? 수원하니까 막 더 재미없는 표정이다. 미적분 할때 더 재밌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못 푸는 놈들 뭐한 놈들이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순 없어. 기분이 별론데. 아니 여기가 15,1이고 여기가 64,1이래. 여기가 15,4고 로그 kx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요? 1,0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1,0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비율 같은 거 안 중요하다니까. 선생님 요만큼이 14인데 요만큼이 1이라고.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 안 중요해. 알겠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로그 kx가 만나야 된다. 자연수 k니까. 근데 자연수 k라도 얘는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1이 아닌 양수예요. 그러니까 2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조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만났을 때 k가 제일 크다면, 물론 이때 k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걸칠 때겠죠. k가 제일 작다면, 물론 이때 k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걸칠 때겠죠. 노안이 어서 안 보이나? 제 맘 아시죠? 아이씨, 이 펜이 내 맘을 모른다. 너네 알지? 64,1 지난다고 그냥 알겠지? 예, 됐어요. 그러면 로그 k의 15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로그 k의 64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의 4제곱은 15보다 크거나 같고 k는 64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자연수니까 대충 찔러. 뭔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이건 늘 만족할 거 아니야. 2만 넣어도 만족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러면 얘만 보면 되잖아. 64까지. 몇 개다? 63개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건 XY축 그릴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라서 이거 가지고 XY축 그리고 계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다음 81번 보겠습니다. 81번은 여러 번 풀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질문이 나오네요. 네. 자, 일단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기왕이면 이게 쓰여 있는 게 내가 문제 푸는데 더 편하더라고. 안 그러면 자꾸 위에 올라가서 아, 이거였지 이지라고 있어야 되잖아. 그제? 얘도 로그 2의 x라고 써놓고 얘도 2의 1-x 더하기 a-1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b의 좌표는 1,a이냐? 이건 그냥 넣어보면 바로 아는 거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은 교육청과 평가원은 기억 보기는 항상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는 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D가 1,0인데? 아, 그게 뭔 상관인데, 선생님. 아, 존나 상관있지. 얘가 1,0인데 B X좌표가 1,1이면 이렇게 이었을 때 얘랑 다 평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셋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 다 평행이구나. A의 X좌표가 4일 때 넓이는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고 디귿은 CA 대 AH가 3대 2이면 A는 뭐 0과 3 사이다. 이거는 A의 X좌표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A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값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 움직이잖아요. 예. 4일 때라고 했지만 디귿을 풀려면 그냥 A의 X좌표는 K라고 잡고 뭔가 관계를 찾은 다음에 4를 대입해서 판정을 하면 디귿을 바로 또 판정할 수 있겠죠. 여기 4를 대입해버리면 그러니까 항상 풀 때 보기를 좀 끝까지 읽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4를 집어넣어서 풀면 당장은 좀 쉬워 보이지만 어차피 디귿 값을 또 K라고 잡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K, 0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여기는 K, 로그 2의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K, 로그 2의 K 더하기 A가 되는 거네. 어머나 이걸 쓰면서 바로 이걸 깨닫죠. 여기의 길이가 지금 A라는 얘기인데 여기의 길이도 그러면 A겠네요. 똑같이. 이건 그냥 평행이동일 뿐이니까 A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각형 ACBD의 면적이 사각형 ACBD가 평행사변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번째.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크고 평행할 때 이게 있었죠. 평사입니다. 평사. 그러니까 아, 너 평사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됐죠? 네. 아직 니은 판정 안 했습니다. 니은 판정할 때 뭘 사용할 거냐라고 하면 로그 2의 K에다가 이 교점이니까
2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a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왜냐면 이 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y좌표를 두 가지를 이용해 서술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니은 판정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x좌표가 4일 때 k에 4를 넣어보라는 얘기잖아. k에 4를 넣어보면 a가 뭐다 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8분의 23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 빨리빨리 안 해. 늙은 나한테 계산 맡기지 말라고. 빨리빨리 계산해서 뱉어. 8분의 23이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a가 8분의 23이면 여기 면적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평사이기 때문에 8분의 23에다가 뭐만 곱하면 3만 곱하면 면적 아니냐? 맞잖아. 그러니까 참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C의 2대 A의 H가 3대 2다 라는 말은 A 대 로그 2의 K가 3대 2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그 2의 K가 3분의 2A라는 말이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럼 당연히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넣어보고 싶잖아. 맞죠? 그럼 3분의 2a는 2의 1-k 더하기 a-1이다. 니네 지금 뭐 알고 싶니? a의 범위를 알고 싶지? a의 범위를 알고 싶다는 건 a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a의 치역을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잠깐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하나 말하는데 이걸 A에 관한 함수로 바라봐야 A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함수의 치역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A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A는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맞아요? 그죠? 3 곱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3 곱하기 2의 1-k제곱을 할게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얘가 항상 양수인 걸 너네는 알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양수 조건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A가 3보다 작다면 확인하면 되는데 바로 확인되죠. 오, 참이네. 그 올참입니다. 여기서 A의 범위를 판정하는 걸 애들이 잘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와 얘를 가지고 나는 뭘 해야지? 이걸 갈등을 해버린다고. 뭘 해야 하냐? 일단 두 개 연립은 해야겠죠. 연립한식이 이거다.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되냐? 이걸 A에 대해 써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하던 거야. Y의 범위를 알고 싶기 때문에 Y는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범위를 알아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X, Y가 아니라 K, A로 써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함수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니네 봐봐. Y는 3-3 곱하기 2의 1-X라고 써있었으면 누구나 다 알아봤을 거 아니야. 정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문자가 담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그냥 A에 관한 함수구나. 치역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